마지막 섹션입니다. 아, 여러분. 자, 오늘 또 저녁 8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박시영의 눈. 오늘 저 박시영 대표와 함께 총선 이슈 쭉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너에서 임세은 소장을 부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이에요. 예,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임세은 소장 오늘 만나보시죠. 8시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은 왜 민주당에게 귀인인가, 이런 제목의 섹션 해보겠습니다. 황교안은 정말 민주당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총선 승리의 공신, 절대 공신, 뭐 벌써부터 뭐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선거 승리를 예측하는 건 무리 아니냐? 무리 아닙니다. 황교안이 있다면 선거는 낙승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예요. 예. 저 홍준표가 당대표 됐다면 상황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죠. 예. 정말 귀인입니다. 아, 우리 저기 레드에어님은 귀가 귀신할 때 귀자에다, 인은 저 똥을 뜻하는 인 해서 귀인이라고 하셨네요. 귀신의 똥. 아, 그게 아니라 귀할 귀자에, 존귀하다 할 때 귀에다가 사람 인자 써서 귀인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광고 만나보시죠. 아이고, 이게 뭡니까? TSO 남성 청결제 수딩크림. 오, 사타구니 가려움, 냄새 완화. 아이고, 이거 참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이게 참 너무 실례지요? 예, 민망하고요. 남성분들 중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네, 병원에 가야 함에도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타구니 가려움, 겨드랑이 가려움 등의 문제로 고민인 남성분들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TSO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기반 조성물로 미국 FDA의 의약 외품 등록까지 마친 정말 안전한 무자극 남성 청결제입니다. 네, 자, 얼마나 안전하냐면 성인 남성뿐 아니라 피부 자극에 민감한 남자 어린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곡 같은 사타구니, 뽀송뽀송한 사타구니, TSO가 도와드립니다. 네, 그래요. 너무 광채가 나요, 사타구니. 어마어마하게 광채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바지 속에서도 청바지를 입었는데 막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7만 원짜리를 5만 9천 원에 팔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야광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야광. 사타구니에서 야광까지 드러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예. 자, 배국 같은 사타구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이거 보여달라고요? 김지영님? 야, 이거 정말 참 별걸 다 요구하시네, 김용민이한테. 예. 자, 수딩 크림 세트 TSO 남성 청결제 수딩 크림 세트 많은 사랑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5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 때 지역구 3분의 1 컷오프 한다. 예. 3분의 1을 자른다. 현역의 절반을 교체한다. 그래요. 내년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 시켜서 최종 교체율이 50%를 상회하도록 한다. 공천 방향과 컷오프 관련 세부 사항은 앞으로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가능한 일일까요? 총선기획단이 작성한 공천 기준이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까? 당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가진 통화에서 총선기획단은 제안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채택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안만 한다는 거예요. 제안만 한다는 거. 그럼 뭐하러 이런 걸 하느냐? 뉴스에 나오니까. 이러면 또 자유한국당이 쇄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시 효과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쇄신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인위적으로 대거 컷오프를 하면은 반발이 클 텐데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나와야 한다. 네, 어차피 뭐 이거는 언론용인 것 같습니다. 언론용인 것 같아요. 네. 언론에 한번 나오면은 그게 뭐 진실을 다 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 한국당은요, 분명히 쇄신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현역 컷오프 비율을 25%로 정했고, 최종적으로는 지역구 의원 41.7%가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컷오프 비율을 33%로 높인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게 총선기획단의 설명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말이죠. 2012년 총선은 박근혜가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미 그 18대 총선 때는 친박 학살 공천이었죠. 친이만 특혜 공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를 마음껏 해도 상관이 없었지. 친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 컷오프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지역구는 많이 갈렸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2016년 총선 때는 친박 중에 이제 배신자였던 친박 몰아내고 또 잔존하고 있는 친이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친박으로 공천하려고 그렇게 컷오프를 했죠. 여러분, 교체한다고 장땡입니까? 아니죠. 누구로 교체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나마 지난 총선 또 지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라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구심점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교체가 됐습니다. 당원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지멋대로 교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황교안이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권위를 갖고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씨가 진짜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체된 사람이 과연 개혁성 있는 사람이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닐걸요. 아마 박찬주 같은 사람들이 채워질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천받고 싶다?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쯤 그때쯤 되면은 전국의 각 교회가 세례를 줍니다. 교인들한테. 세례를 줘요. 세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수 기독교인이면 이거는 정말 공천 가장 중요한 그런 자격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집사가 되든 최소한 집사라도 돼야 돼. 집사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 된다? 장땡이고요. 장로다 권사다? 더 장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합니다. 황교안한테 공천받고 싶다면 빨리 올 연말 안으로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은 농담 섞어서 한 말인 줄 아시죠? 농담이 아니지.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나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용민이 형도 공천 받을 수 있나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전도사긴 하지만은 황교안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악마로, 마귀로 보지 않겠습니까? 마귀.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은 빨리 저한테 와서 제 오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예요. 예. 김엄마에게 세례 받고 싶다. 근데 제가 세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전도사라서. 목사가 돼야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유한국당 공천은 날샜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기독교인으로, 보수 기독교인으로, 박찬주 같은 사람으로 교체할 것이 확실합니다. 예. 제 오줌은 아주 달달합니다, 여러분. 제 오줌을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달달한데요. 예. 목사 안수는 언제 받냐? 2년 남았어요, 2년. 2년 동안 또 이제 목사 수련생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2년 후에 자동적으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예.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단에 일반 국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처음이죠.
예, 당원과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심사단은 온라인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른바 슈퍼스타 K 같은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뽑게 되는데, 이걸 굳이 이벤트로 하려는 의도를 잘 알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고 또 뜨거운 화제가 된다면, 흥행이 되면, 그러면 또 비례대표 투표도 또 비례대표 투표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 200에서 300명으로 구성된 수기심사단을 별도로 꾸려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면접을 실시하는 등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고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히트치자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민주당 자체적으로만 하면은 불붙지 않습니다. 불붙지 않아요. 자, 잠자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당연히 조작은 없어야 되고요. 예. 아울러, 국민들의 투명한, 그런 참여 과정에 대한, 이런 시스템, 검증 시스템, 그리고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 전혀 관여할 생각도 없고, 후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진짜 완전히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는 특혜 공천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어준 총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간다고 쳐봐요. 지지는 많이 받겠지.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과연 좀 무명의 정치 인재들을 선발하는 그 취지가 살려지느냐? 그렇지 않죠. 예. 자, 팟캐스트, 유튜브 하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시대에 또 역사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탁현민 씨처럼 자유한국당에서 부른다면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럴 마음이 있어요. 참고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김진표 총리서, 오늘 또 동아일보가 크게 다루던데 제가 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진표 총리설보다는 김용민 총리설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훨씬 더 유력합니다. 그 점을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또 김진표 의원께서도 국회의원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진표 의원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예, 그분을.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있고, 또 그 비판도 매우 합리적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분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 정신이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부를 시대 정신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 대통령의 호불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압니다. 물론 불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갖다 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결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한신대 가서 또 강의해야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박시영의 눈 공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오전 11시 도올선생 마가복음 설교에서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